갈치가 사냥에 나섰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멸치. 사냥감이 가까워지면 갈치는 몸을 세운다. 서서 사냥을 하기 때문이다. 멸치는 갈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갈치대 밑에서 전갱이들도 멸치를 노린다. 봄부터 겨울까지 남해안에 서식하며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멸치대. 최근 멸치대가 남해 바다를 떠나고 있다. 남해를 떠나 동서해로 대이동을 하는 멸치대. 지금 한반도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봄이 찾아온 남해 미조항. 이 무렵 미조항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멸치잡이 어선이다. 남해의 봄은 멸치잡이로 시작된다. 오늘부터 300개를 모든 사람 못 잡아도 300개를 잡게 되어 사오니 한 사람도 방송을 못 듣고 몰라서 못 잡았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자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남해 유자마협회에서 안내방송하였습니다. 고기 많이 잡으세요. 어이 감독. 많이 찍었는데. 어군 탐지기에 멸치대가 포착되면 어민들의 몸놀림이 바빠진다. 재빨리 그물을 풀어 멸치대가 걸려들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맘때 사용하는 그물은 유자망. 그물의 길이는 무려 2,000m. 제주에서 겨울을 난 멸치가 남해로 들어오는 길목에 그물을 가로지르고 멸치의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다. 유자망에 멸치가 걸려들었다. 빠르게 유영하며 직진하는 습성을 가진 멸치는 미리 쳐둔 그물에 그대로 와서 꽂힌다. 해마다 봄이면 멸치가 남해안으로 들어오고 어민들은 그 길목을 잘 알고 있다. 봄 한철 걷어올린 멸치로 어민들은 1년을 생활할 만큼 바다는 멸치가 있어 풍요롭다. 멸치가 걸린 그물을 항구로 가져오면 이 멸치들을 그물에서 털어내느라 항구는 분주하다. 미조항의 봄에 만날 수 있는 진풍경이다. 유자망으로 잡은 멸치를 털어내면서 남해안의 봄은 깊어간다. 어둠이 내려앉은 포구. 가로등 불빛 아래 멸치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가로등 불빛을 보고 모인 플랑크톤 때문이다. 먹이 사냥에 바쁜 멸치들. 수면 바로 아래서 한밤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멸치떼를 노리는 녀석들이 있다. 전갱이다. 멸치와 마찬가지로 회유성 어류인데다 표층성 어류인 전갱이는 대표적인 멸치의 포식자다. 전갱이에게 멸치는 만만한 사냥감이 아니다. 아슬아슬하게 멸치를 놓치기를 수차례. 드디어 사냥에 성공했다. 멸치는 위기가 닥치면 물 위로 튀어올라 위기를 모면한다. 물 위를 뛰어서 도망가는 멸치.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멸치의 묘기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멸치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똘똘 뭉쳐서 무리를 이루는 것이다. 전갱이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수면 아래의 플랑크톤 때문이다. 멸치의 대오를 무너뜨리려는 전갱이의 공격은 계속되지만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멸치의 대오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와중에 상처를 입고 무리를 이탈하는 멸치는 가차없이 전갱이의 밥이 된다. 집요한 전갱이의 공격과 멸치의 방어 전략에 만들어낸 한밤의 군무는 밤새 이어졌다. 플랑크톤과 육식성 어류를 잇는 먹이 사슬의 중간자로 모든 고기의 먹이가 되는 멸치. 멸치는 해양 생태계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멸치는 자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알 방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 자체도 다른 어린 치자, 어른 고기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멸치는 또 커서도 고등어라든지 전갱이라든지 이런 큰 고기의 먹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다. 다 크면 10cm가 넘는 멸치는 자라는 내내 크기별로 다양한 고기의 먹이가 된다. 난과 자원은 어린 고기의 먹이가 되고 치어는 작은 고기, 다 자란 멸치는 큰 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남해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멸치는 어디서 왔을까? 제주 바다에서 멸치떼를 찾아 나섰다. 이게 진짜 멸치떼예요. 이게 이렇게 길게 나오니 많이 있는 것 같아. 멸치떼가 발견되자 촬영팀이 바빠졌다. 도에 지금 왕상 들어 있으니까 배가 자꾸 가면 자꾸 도망가니까 오지 말고 우리 저 배 보고 여기 가보자. 저 돌멩이 보고 가야 돼. 멸치는 무리지어 다니며 순식간에 이동하는 데다 수시로 행동 반경을 바꾸기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다.
암초 주변. 촬영팀의 카메라에 한 무리의 고깃대가 들어왔다. 멸치대다. 멸치는 수면부터 수심 20-30m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는 표층성 어류이자 난류를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다. 멸치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 따뜻한 바다를 찾아다닌다. 연중 수온이 가장 낮은 2월에도 섭씨 15도를 유지하는 제주 바다는 이들에게 최고의 월동지가 된다. 따뜻한 바다에서 겨울을 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다가오는 봄을 준비한다.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 달빛 아래서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들이 있다. 은빛 광채로 번뜩이는 갈치. 갈치가 멸치 사냥에 나섰다. 갈치의 등장으로 멸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갈치와 멸치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계속된다. 쫓고 쫓기기를 한참. 갑자기 갈치떼가 수면 위로 솟구친다. 수면 바로 아래서 갈치들이 일제히 꼿꼿이 서기 시작한다. 머리를 위로 하고 바로 서는 자세는 갈치들이 먹잇감을 낚아채기 직전의 행동이다. 가로등 불빛을 보고 수면 아래 모인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모인 멸치떼. 이 멸치떼가 바로 갈치들의 공격 대상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멸치떼와 갈치떼의 한밤의 군무. 멸치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춤추는 갈치떼. 흡사 수십 개의 칼이 춤추는 듯하다. 드디어 갈치가 멸치 사냥에 성공한다. 사냥할 때 갈치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 같다. 평소엔 등 지느러미로만 유용하지만 사냥을 할 땐 온몸을 뒤틀며 위로 솟구친다. 제주도의 밤바다. 갈치들의 멸치 사냥은 계속된다.
제주에서 월동한 멸치는 4월부터 북상해 주요 서식지인 남해안으로 활동 영역을 옮긴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일부는 동해와 서해로 올라가고 겨울이면 다시 월동을 위해 제주 바다로 내려온다. 남해안은 그 봄철에 멸치의 그 산란장으로서 대단히 좋습니다. 또는 그 아주 연안척까지 섬으로 연결되어 있고 멸치가 연안에서 산란을 하면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섬이라든지 암초라든지 이게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물체가 있다든지 또는 해조류가 번무한다든지 이런 해역을 해서 멸치가 주로 산란을 합니다. 제주 바다에서 올라온 멸치들이 산란을 하고 성장하는 남해바다. 이 일대에선 일찍부터 정치망 어업이 발달했다. 정치망은 일정한 자리에 그물을 고정해두고 들어오는 멸치를 기다리는 정치성 어구다. 밀물과 썰물의 시간에 맞춰 하루 2차례 그물을 확인한다. 정치망소. 한 무리의 멸치떼가 정치망 속을 자유로이 누비고 다닌다. 넓게 벌어진 유도 그물을 따라 정치망 속으로 들어와 갇혀버린 멸치떼다. 멸치떼 위로 갈치떼가 보인다. 정치망 안에서도 갈치의 멸치 추격은 계속된다. 정치망 속의 멸치가 갈치를 불러들인 것이다. 전갱이도 멸치를 따라 정치망으로 들어왔다. 삼치도 마찬가지. 멸치의 소리와 냄새가 다양한 포식자들을 정치망으로 불러들였다. 덕분에 정치망 안에선 바다를 축소해 놓은 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갖가지 고기로 풍요로운 바다. 이 풍요를 부른 것은 멸치다. 남해바다의 정치망은 멸치와 멸치가 불러들인 다양한 고기들로 살아 움직인다. 그야말로 온갖 고기들이 다 들었다. 정치망의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기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멸치만 고스란히 남는다. 참 짜장 때렸다. 정치망에 든 고기들 중 덩치는 제일 작지만 가장 대접받는 게 멸치다. 질감 멸치가 제일 중요한 기라. 왜요? 먹이가 때문에 고기 먹이 때문에 고기가 따라 들어오거든. 요 갈치, 삼치, 메가리 저런 게 따라 들어오거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멸치라. 갈치의 배를 가르자 멸치가 나왔다. 멸치라. 싹 다 멸치라. 삼치는 어떨까? 삼치의 내장에서도 미처 소화되지 않은 멸치가 그대로 나왔다. 낚시에 미끼가 있다면 정치망에선 멸치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멸치를 따라 들어온 고기의 종류가 무려 10여 종. 크기와 종류도 다양해서 선별 작업에만 20-30분이 걸린다.
멸치가 불러들이는 이러한 고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야말로 멸치는 어민들에게 고마운 존재다. 알배는 멸치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멸치는. 멸치로 인해 넉넉한 바다. 이 바다에서 멸치는 고기를 부르고 고기는 또 사람을 부른다. 이른 아침 배가 들어오길 목을 빼고 기다린 이들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 갓 잡은 신선한 고기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멸치가 부른 고기들 덕분에 선착장에선 즉석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거는 저 해줘. 아이 얼마야지? 아이 속대 들어있단 거. 그러니까 꼬지네. 멸치가 있는 곳은 고기와 사람이 같이 따라온다. 청청해역에서 완전 자연산 아닙니까 이것이. 자연산은 이게 신선도가 좋고 자연산 금방 잡아온 게 금방 먹으면 또 맛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시장 가서 사는 건 한 손을 거쳐가니까 조금 비싸고 여기서 하면 좀 싸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많아요. 크고 작은 섬이 이어지는 남해 연안은 멸치잡이의 본거지로 다양한 멸치잡이법이 발달했다. 정치성 어구를 이용한 정치망을 비롯해 내만에 바짝 붙어서 멸치를 모으는 연안 선망. 대형 선단으로 멸치를 찾아다니는 기선 권연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멸치 어획량의 90%가 남해안에서 생산된다. 남해안의 멸치잡이법 가운데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죽방염. 수심이 얕고 물살이 빠른 지형 조건을 이용해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어업이다. 어민이 죽방염 안에 갇힌 멸치를 잡고 있다. 대나무 발 안에 촘촘한 그물이 있어 물의 흐름을 따라 죽방염으로 들어온 멸치는 고스란히 갇히게 된다. 하루에 2번 그물을 모아서 그 속에 멸치를 건져내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죽방염으로 잡은 멸치는 다른 어구와 달리 그물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멸치에 상처가 없는 게 특징이다. 건져 올린 멸치는 바로 옆에 어장막에서 바로 삶는다. 죽방염 멸치는 일반 멸치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이 멸치들 중에서 골라낸 최상급의 멸치만 모아 2kg 한 박스에 수십만 원에 팔릴 정도다. 32년을 산 사람인데 만들게 많다 이거. 다 건조된 죽방염 멸치는 비늘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은빛을 띈다. 하지만 죽방염 멸치가 비싼 또 하나의 이유는 잡히는 멸치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멸치가 연안에 한번 붙어가지고 이게 들기 시작하면 밤낮 없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이 뭐 올해 작년 한 몇 해를 보면은 멸치가 뭐 한 2, 3일 잡아버리나 뭐 또 없어요. 그러나 또 기다려다 보면 또 며칠 있으면 또 멸치가 또 뭐 그게 많은 양이 없다 그런 거죠. 죽방염이 설치돼 있는 강진만. 봄이 되면 멸치들이 강진만으로 들어온다. 들어오는 입구는 3군데. 반면 들어온 멸치가 빠져나가는 출구 중 2곳엔 죽방염이 설치돼 있다. 죽방염은 모두 강진만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다. 죽방염에 멸치가 들기 위해선 멸치가 강진만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구조다. 일단 강진만으로 들어온 멸치가 산란을 하고 성장하면서 강진만을 빠져나가다가 죽방염에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죽방염으로 들어오는 멸치 양이 많이 줄었다.
죽방염에 멸치가 줄어든다는 건 강진만으로 들어오는 멸치의 양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멸치 지금 잡으러 오셨는데 뭐 안 잡고 왜 청소만 하세요? 멸치가 없으니까 뭐 청소라도 해고 가야지. 청소 또 해놔야 다음 또 멸치 또 기장이 있고. 옛날에 변다고 뭐 몇 분은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 뭐. 옛날에는 바로 고기가 요 이런 어장자에 고기가 많이 들어서 요 오면은 그냥 다 하루에 다 못 떠갈 정도로 그렇게 고기 많이 잡히는데 지금은 와서 뭐 고기 뭐 구경도 먹을 때도 있고 좀 많이 잡히나 그런 게 옛날에 고기 안 잡힐 때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강진만에 설치돼 있는 죽방염은 40개. 한때는 권리금이 7, 8억에 거래될 만큼 비싼 멸치가 드는 황금 어구로 통했다. 그런데 지금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해서 버려진 죽방염이 생길 정도로 사정이 달라졌다. 방치된 죽방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 지금 강진만에서 일어나고 있다. 첫째 살려는 고기 살려는 애미가 자기 들어오고 애미가 없으니까 새끼도 작고 그래서 고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강진만은 예부터 멸치의 산란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해마다 봄부터 여름 사이 강진만 포구 곳곳에선 어린 멸치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강진만은 남해의 다른 내만과 마찬가지로 멸치들의 산란장으로 더없이 좋았다. 조용한 내만에 풍부한 먹이,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바위와 해초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강진만으로 들어오는 멸치 양이 줄어들면서 멸치 치어들을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강진만 바로 옆에 자란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 그물을 고정해두고 멸치를 잡아왔기 때문에 내만으로 들어오는 멸치향의 변화를 잘 가늠할 수 있는 정치망. 예부터 자란만은 멸치의 문전 옥답으로 통할 만큼 멸치가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정치망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내만이다. 멸치가 하나뿐 있네. 그런데 턱없이 가벼워진 그물은 멸치가 거의 없다. 멸치가 없으니 따라 들어오는 고기도 없다. 심각하지. 멸치가 안 되면은 거의 뭐 잡어가 안 따라온다고 봐도 간이 아니지. 이제 멸치가 잡어들의 먹이 생물인데 멸치를 보고 잡어들이 거의 이제 따라 들어오니까 잡어도 많이 잡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뭐 멸치가 거의 안 되니까 먹이 생물이 없으니까 잡어들도 거의 안 따라 들어오는 실정이지. 멸치를 삶아내기 바빴던 어장막은 올해 멸치 구경을 거의 못했다. 자란만을 비롯해 남해안의 정치망에서 생산되는 멸치의 양은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멸치의 양이 3분의 1로 떨어지면서 정치망 업계는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강진만, 자란만뿐 아니라 멸치의 산란, 성장터로 알려져 있던 남해안 대부분의 내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해안의 내만으로 멸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가 남해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립이다. 산란장의 직접적 매립도 문제지만 매립 과정에서의 부유물질이 산란 환경을 파괴한다. 대규모 댐 건설은 육지의 영양염류가 바다로 흘러가는 걸 막는다. 영양염류가 부족하면 멸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의 양도 적어진다. 남해안 전역에 흩어져 있는 대규모 양식장도 멸치의 접근을 막는 것 중 하나다. 양식장은 멸치가 들어오는 길목을 가로막는 동시에 심각한 수질 오염을 부른다. 연안의 환경 파괴와 오염이
멸치가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많이 공유하는 게 연안인데 물고기와 함께요. 이 연안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들이 6월, 7월 여름 산란군들이 산란하는 서식처를 또 산란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인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서식장과 산란장을 파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멸치의 자원량은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최근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남해안에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떼. 수온의 상승은 멸치의 서식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난류성 어종인 멸치의 분포 지역도 수온의 상승에 따라 북상하고 있다. 서식 환경이 나빠지는 남해를 떠나 수온이 적당한 동서해로 이동하는 것이다. 실제 분포 지역이 제일 남쪽으로 내려오는 겨울철에도 멸치는 경북 동해안까지 분포 지역을 넓히고 있다. 기선 권현망 수협. 멸치의 경매가 한창이다. 기선 권현망 수협에서 하루 경매에 오르는 멸치의 양은 2kg들이 상자로 3만 상자 정도. 연간 700만 상자가 전국으로 유통된다. 우리나라 연간 멸치 생산량의 50%가 넘을 정도로 중요한 어업이지만 최근 남해안의 멸치가 줄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다음에 산란장이 지금 파괴가 돼가지고 인한수온의 변화, 오염, 그다음에 인한역으로 들어오는 멸치의 해유경로 차단, 알배기 멸치의 싹쓸이 조업,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멸치가 남해안에서는 지금 이제는 어군이 행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지금 바다에서 이쪽을 갔다가 저쪽을 갔다가 만신을 뛰다니는데 이 멸치잡이 어민들이 지금은 어디 갈대를 지금 잃고 있습니다. 기선 권현망 선단이 탈출구로 찾은 곳은 동해다. 전통적인 멸치 어장이 있던 남해 바다를 떠나 수년 전부터는 울산부터 기장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으로 새 어장을 개척하고 있다. 최근엔 이 어장을 찾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예전엔 11월이 지나서야 이곳으로 왔지만 지금은 9월부터 동해 어장을 찾고 있다. 동해 어장에서의 조업은 다음해 3월까지 계속된다. 경남 지역으로 조업구역이 묶여있는 기선 권현망 선단에게 이곳 동해 어장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한때 20%에 불과하던 동해 어장의 멸치 생산량이 최근 50%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멸치 어장이 지금 그렇게 이제는 어장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도 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를 개선해야만이 우리 이 멸치잡이 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멸치대의 북상이라는 어류지도의 변화는 이곳 울릉도의 여름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수면에서 뭔가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갈매기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물속에서 방어의 공격을 받은 멸치들이 물 위로 튀어오르자
그 멸치들을 먹으려고 갈매기가 물결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멸치를 쫓는 방어들의 움직임이 격렬하다. 멸치를 가장 좋아하는 방어가 멸치떼를 쫓아 울릉도 앞바다로 몰려들었다. 멸치떼 움직임이 갑자기 바빠지는가 싶더니 멸치떼를 가르고 나타난 방어. 방어가 다가오자 멸치들은 더욱 단단히 뭉쳐서 순간적으로 방어의 공격을 피한다. 멸치와 방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 수온의 상승으로 멸치가 동해에 머무르는 시간과 양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을 더욱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한여름 양포 앞바다에서 멸치잡이가 한창이다. 두 척의 배로 멸치떼를 그물로 에워싸서 잡는 연안 선망 방식.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멸치를 잡는 어구로 멸치떼를 찾고 그물을 에워싸는 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한 번 투망으로 제법 많은 양의 멸치가 들었다. 올 봄에 태어나 아직 크기가 크지 않은 멸치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연안 선망으로 최초로 멸치를 잡은 것은 이곳 양포가 아니라 경남 통영의 사량도라는 섬. 사량도에서 시작된 연안 선망은 경남 전역으로 퍼졌고 한때 140여 척이 조업을 했지만 최근 20여 척으로 줄어들었다. 남해에선 사라져가는 연안 선망이 이곳에선 활기를 띠고 있다. 그리고 멸치를 따라 사람들도 이곳으로 따라오고 있다. 남해에서 일자를 잃은 멸치잡이 기술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전부 여기 선주들은 경북 사람이라도 선장들은 전부 경남 사람들이야. 멸치잡이로서는 경남이야. 저거니까 전부 사랑 사람들이 사랑 사람들. 이 배에 사랑 사람 멸치 안 섞인 배가 없어. 전부 가방으로 차지해. 봄에 한 번 고향을 떠나오면 겨울까지 이곳 동해 멸치를 쫓아다니면서 지내야 하는 사량도 어민들. 멸치떼 이동이 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서해는 어떨까? 전북 군산 계야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섬 전역을 뒤덮고 있는 멸치 건조장이다. 마을로 들어서자 멸치를 넣는 손길이 분주하다. 이곳은 아직 인공 건조 시설이 없어 햇볕에서 멸치를 말린다. 크기가 작고 색깔이 뽀얀 멸치는 몇 해 전부터 계야도의 특산품이 됐다. 사람보다 먼저 멸치를 맛보는 갈매기도 섬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때 계야도에서 멸치를 잡는 주민은 대여섯 집에 불과했다. 소형 어선에 2명의 선원으로 멸치를 잡을 만큼 남해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낭장망이라는 원시적인 그물을 고정해두고 물때에 따라 하루 2번 그물을 턴다. 그런데 최근엔 배마다 낭장망의 수를 늘리고 있다. 멸치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물에 든 멸치는 값이 비싼 쇠멸.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의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짝이라고 하는 것도 새멸이 주로 많이 잡힙니다. 여기는 금강하리로서 바닷물과 그 밀물이 적당하게 혼합이 되고 청정 지역에서만 잡힌 이 새멸이 주로 많이 잡힙니다. 감나가는 새멸이 많이 잡히면서 뒤늦게 멸치잡이에 뛰어든 주민도 많다. 최근 5, 6년 새 멸치를 잡는 주민은 대여섯 집에서 40집으로 늘어났다. 실제 서해안의 멸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 새 무려 8배나 증가했다. 멸치 생산량이 늘면서 계야도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설들이 생겼다. 대표적인 게 멸치 냉동 창고다. 인공 건조기가 없어서 비가 오면 삶은 멸치를 말리지 못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멸치를 이곳에 보관했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건조시킨다.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 투자를 할 만큼 멸치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시설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냥 해보니까 그냥 한 좋더라. 한 게 이제 그 같이 어민들이 많은 어민들이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다 갖추고 있어요. 새우와 꼴뚜기를 잡던 그물을 멸치잡이용으로 개조하는 광경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서해의 주 어종인 조기와 새우가 줄어들면서 멸치로 어종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거 뭐 이러다 새우 잡고 쭈꾸미 잡고 했는데 형 멸치 잡으려면 이걸 붙이한다는 게. 어디 부분을 붙입니까? 여기 이거거든 여기서부터. 저 안쪽이 더 가는 그물 같은데. 요건 불뜨기. 요건 불뜨기가 이제 여기 뱃님이 붙어야거든요. 여가 멸치가 여가 쟁기거든요. 멸치가 계야도의 주력 어종이 되면서 섬을 떠났던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있다. 다른 업종 하시는 분들이 현황이 없고 잡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멸치가 이게 많이 이제 잡히고 돈벌이가 되니까 저희 지금 섬만 해도 한 40집이 하는데 이쪽 충청권이나 이 육지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넉넉한 다도해의 바다 남해안. 멸치떼의 유형이 만들어낸 군무가 수면 위에서 한참이나 이어졌다. 남해바다는 멸치의 금밭으로 불릴 만큼 멸치가 많았다. 멸치 때문에 바다는 사철 넉넉했다. 그런데 남해바다의 멸치가 나고 자란 텃밭을 떠나 대이동을 하고 있다. 남해안의 멸치 산란장 파괴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온난화로 난류성 회유어종인 멸치의 대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동해와 서해로 이동하는 멸치. 멸치를 따라서 고기도 떠나고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서 떠난다.
학계와 관계기관에선 멸치의 변화를 두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남해수산연구소 황선도 박사팀은 남해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멸치의 알과 자어, 치어를 채취해 지속적으로 생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멸치의 자원이 얼마나 감소했고 또 남해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추적한다. 남해안 생태 변화와 함께 멸치의 생물학적 조사도 벌이고 있다. 시기와 장소에 따른 멸치의 상태와 크기, 성장 속도로 산란장을 추정하기 위해서다. 97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석이다. 멸치의 머릿속에 있는 하얗고 단단한 물질. 이석은 나무의 나이테와도 같다. 멸치의 성장에 따라 이석의 크기도 다른데 1년이 안 된 멸치의 경우 이렇게 일일 성장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산란 시기를 알 수 있다. 1년이 넘어가면 1년 나이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연구를 통해 멸치가 4년까지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에는 멸치 자원이 사실은 1년 정도밖에 안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사니까 우리가 못 잡으면 다 죽어버릴 건데 뭐 잡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멸치도 수명이 약간 3년, 4년까지도 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멸치 자원도 너무 과도하게 이용을 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수준을 잡아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경남 통영 앞바다. 이곳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바다 목장이 있다. 바다 목장화 사업은 자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어업 생산 및 경영을 영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통영 주변 바닷속에 다양한 종류의 어초들을 설치하고 해마다 100만 마리의 다양한 물고기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방류된 치어들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바다 환경에 적응해 스스로 번식하면서 그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중간 육성 과정 중에 이제 인위적인 사료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야간에 불을 밝혀가지고 그 자연에서 들어오는 그 먹이 사슬이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연의 적응력을 점점 키워주는 겁니다. 어린 고기가 바다 목장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중간 육성장. 밤이면 집어등을 넣어 불을 밝혀준다. 불을 켜면 가장 먼저 동물성 플랑크톤이 모인다. 그리고 잠시 후 멸치가 나타난다.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멸치의 수는 많아지고 멸치는 집어등 주변을 돌며 먹이 사냥에 푹 빠진다. 이때부터 육성장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고기들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멸치 사냥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육성장에서 사료를 먹고 자란 감성돔은 멸치를 통해 사냥 능력을 키운다. 그물 안. 감성돔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쳐둔 그물 앞에서 멸치를 기다린다. 불빛 주위의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그물 안으로 들어온 멸치는 그대로 감성돔의 먹이가 된다.
어린 고기들은 한 달 정도 이 훈련을 반복하며 자연에 적응하는 야생 능력을 익힌다. 사라졌던 어자원을 복원하는데 멸치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감성돔이 한 달간의 훈련을 마치고 바다 목장으로 들어가는 날. 멸치를 통해 사냥법을 익힌 고기들이 바다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이들은 육성장에서 터득한 방법대로 이곳에서도 멸치를 사냥하며 큰 고기로 자라고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이다. 미래 바다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희망의 첫머리에는 멸치가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연안오염, 자원고갈, 뭐 그런 식의 그 단어들이 언제부턴가 항상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멸치가 있어야 그 위에 고급 어종도 있고 필요한 어종들이 이렇게 위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설 수 있으니까 멸치가 항상 버팀목이라고 생각하죠. 가을을 맞은 속초의 한 해변. 비서철도 아닌데 해변이 사람들로 소란하다. 바다를 향해 서서 뭔가를 기다린다. 갑자기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멸치떼. 파도에 밀려온 멸치 사냥이 시작됐다. 해마다 이맘때면 강원도 해변에선 멸치와 이 멸치를 줍는 사람들로 진풍경이 벌어진다. 멸치 덕분에 해변에선 활기가 넘친다. 해마다 가을이면 추석을 전후해 일주일 정도 반짝 일어나는 멸치 사냥이 몇 해 전보다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 뭡니까 이게 멸치가? 오전 들어오는데 이런 기회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아예 멸치가 나온다는 게 아주 뭐 처음 낚시는 좋아하는데 이런 건 처음 잡아봐요. 이렇게 잡아서 이제 먹어야지 이제. 이런 횡재가 없다. 멸치가 굴러 들어온 해변에서 사람들은 풍요로운 바다를 맛본다. 멸치가 밀려오는 바다 아래선 고등어가 먹이 사냥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들의 사냥감은 역시 멸치. 고등어에 쫓겨 해변으로 달아나던 멸치가 파도에 밀려 들어온 것이다. 멸치 사냥에 푹 빠진 해변 건너편 방파제. 전국에서 몰려온 낚시꾼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멸치가 아니라 고등어다. 와 고등어다. 어우. 어우. 멸치떼가 몰고 온 고등어로 느끼는 손맛. 고등어는 멸치가 주는 선물이다. 뭐이 한 100여 명쯤 넘잖아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이
갈 때 되면 한 2, 30마리씩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죠. 남해 바다엔 언제나 멸치가 있었다. 멸치는 수많은 고기를 몰고 다닌다. 이들은 건강한 먹이 사슬을 이루며 오랜 세월 남해 바다를 떠받쳐 왔다. 철마다 다른 고기가 들고 그 고기들로 사철 넉넉한 바다엔 엄연한 질서가 있었다. 그런데 멸치가 남해 연안을 떠나면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멸치의 이동은 멸치를 먹고 사는 어류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 한반도 어류 지도의 대변화. 그 중심에 멸치대의 대이동이 있다.